예, 저희가 조금 쉬고 와서요. 그럼 한번 2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의 주제는 6월 일정이 현재 코인 시장에 있어서 왜 중요한가에 대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뭐 특별하게 6월 일정은 뭐 다들 아시는 오늘도 일정이죠. 뭐 선거고 어제는 북미회담, 그다음에 아까 일부에서 잠깐 언급한 이제 우리 서울에서 어 암호화폐 정책회의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식으로 열리고 6월 말에 과세, 그다음에 7월 1일 날 러시아 중대 발표, 그다음에 7월 중순에 G20이거든요. 이제 네. 그게 왜 패키지로 먹냐면 네. 제 강의 때도 어제 일정부터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제 제가 글을 안 썼는데 뭐 해지충 이런 거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일정 돌입 전에는 분명히 뛴다고 봤어요. 근데 실망 매물, 그러니까 어제 하락은 실망 매물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판단을 하냐면 그 이유가 뭐 맞는 게 아니니까. 예. 예. 제가 이제 그거를 판세를 왜 그렇게 분석을 했냐면 지금 어, 어찌 좋던 싫던 비트코인의 핵심 뭐라 그래야 돼 지역이 우리나라가 돼버렸잖아요. 다 아는 뭐 거래소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래소만 한번 싹 얘기해 주시죠. 뭐 가장 크게는 업비트, 빗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코인원 있고요. 일단 한국 거래소들 중요하니까. 그리고 뭐 허비코리아, 그리고 뭐 오케이 코인, 그다음에 레골라스 들어올라 뭐 그러고 레골러스 들어오려고 지닉스 하고, 들어왔고 네, 지닉스 들어왔고, 뭐 그 최민 외, 대표가 지금 또 네, 뭐 네, 그런 뭐 코인네스트, 코인레일, 그리고 고팍스, 그리고 데이빗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래소도 등등.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거래소는 이제 제외하고 후오비 그다음에 오케이. OKX 그다음에 OK 코인하고 그다음에 레골라스 정도가 이제 핫한 이제 거래소가 될 건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건 우리나라가 그만큼 뭐야 비트코인의 성지가 돼가고 있다는 건데 북미회담을 왜 중요하게 봤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금리 인상하면서 뭐 신흥국의 통화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현상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다른 나라 대비 원화가 잘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화의 가치가 뭐야? 그렇죠. 예, 쉽게 말해서 지금 1,070원 정도에서 예, 더 올라가야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예, 건데 잘 버티고 있는 예, 거죠. 보합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예. 이 부분도 뭐 일단은 북미가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리스크가 있어서 주식도 저평가돼 있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게 뭐냐면 만약에 제가 원했던 거 뭐냐면 트럼프가 이제 하여 트럼프가 참 장사꾼인 건 맞는데 내가 속았죠. 예. 뭐 연예인이에요? 예, 장사꾼 플러스 예, 뭐 연예인. 통큰 합의 뭐 그다음에 뭐 종전 협상 나는 그런 게 많이 나오면 네. 어떤 생각을 했냐면 비트코인이 무조건 가겠구나. 왜 그랬냐면 한국 시장이 비트코인에 자금이 몰리는 시장이라고 아직 규제는 없을지라도 이제 나오겠지만 예. 한국 리스크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어지면 우리나라 주가도 주가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선도하고 있는 비트코인 시장에 자금 유입이 될 확률이 엄청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 신흥 시장 중에도 딴 데는 다 리스크가 있지만 신흥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이유는 왜냐면 신흥 시장에 돈이 들어온 이유는 금리가 낮을 때 훨씬 더 큰 수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흥 시장을 들어왔는데 미국 금리가 높아지면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금리적인 인상 요인이 더 크니까 이득이 있는데 한국 시장이 비트코인 시장과 뭐 주식 시장 이런 게 모든 게 안정적으로 이제 대북 리스크가 없어지면 커진다고 봤을 때 코인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주도한다면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한다. 그렇게 보는 거고 오늘은 선거일이죠. 이거는 정치 얘기는 나는 안 우리 카페 안 할, 가능합니다. 예, 안 할 거니까 정치, 그러니까 오늘 제가 원하는 제 스토리가 있어요. 그대로 가면 이거 역시 비트코인 상승의 요인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내일하고 모레 회의는 이제 뭐라 그래야 돼 정책의 힘을 받는 회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딱 여기서 나오는 정책대로 방향이 정해지는 건 아니고 당국자 회의일 뿐인데 예, 예, 예. 그래도 여기서 좋은 얘기가 나오면 또 한번 가격 영향을 줄 수 있고 6월 말에 우리나라 과세 기준도 영향을 주고 7월 1일 러시아 규제부 러시아에서 좋은 규제 발표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러시아 발표에 따라서 또 가격을 영향을 주고 G20이 영향을 주고 이런 식이 순차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들이 6월 7월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최근에 이제 본 그 외국 신문 내용은 이제 바이낸스나 아니면은 빗파이넥스가 그 유로 달러를 이제 계속해서 그러니까 뭐지 이제 withdraw 모금을 바꾸려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그 이제 이거 되게 좋은 얘기 하셨는데 지금 바이낸스나 이런 데가 받는 거는 미국 달러. 예, 중요한 거는 이제 유로하긴 하지만 아직 제한적으로 받아요. 근데 이게 6월 일정이나 7월 일정에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제한적인 게 아니라 완전히 시장이 풀리는 거예요. 개방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런 포커스를 보고 제가 요번 6월 일정을 되게 관심 있게 보는 거고 네. 뭐 그런 의미에서 6월 일정이 코인 시장에 저뿐만 아니라 몇 달 전부터도 6월에 장이 좋아질 거다라는 모든 분석가들이 얘기하시는 게 이런 일정들 때문에 그런데 네. 이제 세부적인 건 저랑 좀 틀릴 수가 있지만 포괄적인 내용은 이제 거의 예, 같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뭐 일부 내용 중에 조금 보충하고 싶은 게 있었고 이제 역사적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은 네, 네, 네. 전쟁 얘기 좀 할까요? 예. 네. 전쟁 얘기 이전에 이제 이게 있어요. 일본이 이제 그때 조선 시대 이후 조선 시대쯤 조선 시대 되겠네요. 일본이 이제 서양에 대한 책이 들어와요. 일본에 일본 그 사람이 되게 유명한 일본의 선구자적인 인물인데 서양을 소개한 책을 일본에다가 파는데 그때 당시 조선 시대 정도 되니까 몇 권 팔렸는지 아세요? 전혀. 그때 당시 그냥 책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네. 300만 권이 팔려요. 서양 문물에 대한 관심. 소개를 하는 책이. 와. 근데 우리나라도 있었죠. 예. 우리는 서유견문록인가 뭐 이런 책이 있었을 거예요. 내 기억이 지금 저는 하도 막 잡식이라. 근데 여기서 또 오시는 지식 수준. 근데 한국 이제 조선 시대쯤 그걸 소개하는데 우리나라는 몇 부 정도 팔렸을까요?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일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금서였습니다. 금서. 금서. 그러니까 일본이 왜 먼저 개항됐는지 아시겠죠? 예. 그 저자가 두 번째 낸 책이 670만 권인가 팔렸어요. 와. 지금도 그렇게 우리나라는 못 팔죠. 네. 300만 권도 못 팔아요. 우리나라 지금 서점 시장이. 그런데 근데 우리나라는 금서가 됐고 일본은 그렇게 빨리 받아들여요. 그래서 빨리 개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얘기 또 하나 해드리면 일본이 한국에 와갖고 이제 문호 개방할 때 예. 뭐를 주고 가냐면 게이틀링 기관총을 줘요. 예. 그 전에 일본 얘기를 잠깐 하면 일본은 일본 이제 한국 개방할 때 미국인가 영국에서 와서 선물로 준 게 소총이에요. 네. 일본은 그 총 받아서 뭐 했을 것 같으세요? 제조업 강국. 제조업 제조공국? 무기 개발? 네. 그걸 해체해갖고 해부해 봐갖고 만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게이틀링 소총을 받아갖고 그것도 금기했을까요? 창고에다 모셔놔요. 우리나라는. 그게 우리나라하고 일본 차이. 장사꾼 마인드가 떨어지는데. 근데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슬픈 얘기라 말씀을 드리는 거야. 비트코인하고 연관을 좀 지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동학농민운동 때 일본이 15,000명인가 쳐들어오고 네. 우리나라가 더 많은 50만이 와요. 예. 근데 50만이 왔는데 그 중에 이제 그거를 이제 주도한 사람이 40만 명을 돌려보내요. 왜 돌려보내냐면 곡괭이 네. 삽자루 갖고 와서 도저히 답이 없는 것 가라. 그리고 이제 전쟁에 나갑니다. 네. 10만 명대 15,000명. 예. 일본 100명 다치고 전사자나 사상자가 100명이고요. 우리나라 거의 다 죽어요. 몰살. 예. 왜 그런 줄 아세요? 총대 이제 칼자루로 그쵸. 싸우니까. 일본은 우리나라는 게이틀링 소총을 기관총을 받았지만 우리나라는 뭐였냐면 조총인가라고 할 거예요. 불 붙여서 쏘는 총. 네. 그거 사거리가 100m예요. 얘네 거는 일본 거 800m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싸움이 됐는데 비가 오니까 네. 불을 못 붙이는 거야 총에. 우리나라가 다 죽어 나가요. 근데 요 얘기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가 예. 폴란드가 접경 지역이거든요. 폴란드가 우리나라만큼 참 슬픈 나라예요. 전쟁이 많았던 나라인데 걔네가 독일이 뭘로 유명해요? 독일 BMW 벤츠잖아요. 네. 그 기원이 보면 장갑차예요. 탱크. 그걸 갖고 하는데 폴란드에서 이제 맞서 싸우러 나가죠. 그럼 폴란드가
제일 센 군대가 뭐냐면 근위병이에요. 근위병이 뭐 타고 나가요? 근위병들은 말. 하얀 백마를 타고 장갑차 앞에서 백마를 타고 돌진하는 거야. 우리나라 동학농민운동과 똑같은 거죠. 네.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장갑차나 게틀링 소총일 수가 있고, 현물 앞에가 어떻게 보면 동학농민이 쓰는 총칼, 예, 화약총, 예. 그 다음에 백마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직은 너무 빨랐던 거죠. 우리의 선택이 빨랐던. 시대가 그만큼 변한 걸 몰라서 적응을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뭐 화폐는 아직 우리나라가 비트코인을 전면적으로 사용하는 나라는 없지만 그 외적인 부분은 우리나라가 제조업 강국이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힘들어질 거라고 보는 거는 저는 전문가들이 우리나라가 힘들어진다고 보는 거를 다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 구해서 어려워진다 이게 아니라 제 얘기는 뭐냐면 트렌드를 읽지 못하는 사회가 돼버린다. 늙어가면서 일본이 저는 앞으로 더 힘들어진다고 보는 게 뭐냐면 중국이 선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애들이 젊은 층들이 많단 말이에요. 트렌드는 젊은 층들이 소화하고 그 능숙한 사업 기반으로 저 같은 기성세대가 끌어주는 거거든요. 예. 네, 그게 조합이 잘 돼야 되는데 일본 역시 이제는 노년층만 남아있고 젊은 층이 없고 우리나라 역시 이제 노년화되어 있고 젊은 층이 없어지는 마지막 단계 블록체인이 그래도 일본보다 우리가 아직은 유리해요. 왜? 마지막 저 밑으로 이제 젊은 층들이 한 번 더 이런 새로운 신문물에 대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인구들이 아직은 있어요. 게다가 이게 참 재밌는 게 이게 굉장히 그 매니아 문화로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이제 가자라는 단어라든지 이제 그래서 재미있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활로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이 더 친숙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중국이 무서운 게 중국이 뭐 인구도 많고 무섭지만 제가 저번에 강의 때도 말씀드렸죠. 중국에서 1년에 대학 졸업자가 700만이에요. 10년이면 7천만이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를 한 7, 8년 만에 대학 졸업자가 나오고 10년 후면 전 세계 여태까지 대학 졸업한 사람의 인구보다 중국에서 대학 졸업한 인구가 맞먹어요. 그러니까 시대는 이미 대학을 나와서 간판을 내밀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신문화에 대한 적응도가 얼마나 빠르냐인데 우리나라가 마지막 세대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일본은 못 받아들여요. 자, 일본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여기서 초연결 아이오타 그러니까 사물인터넷이 초연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초연결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그거를 이끌어간 게 싸이월드 말씀드릴게요. 싸이월드는 페이스북보다 먼저 갔는데 더 좋아. 페이스북보다 먼저 했는데 망했어요. 심지어 싸이월드는 도토리까지 팔았는데 망했어요. 페이스북은 도토리도 안 파는데 성공했고요. 이유가 뭐냐면 스마트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PC만 사용하던 시절에 싸이월드만 있다 보니까 아직 접근성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드러낸 거죠. 근데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싸이월드 같은 미국판이 생기니까 미국은 뭐요? 언어 장벽이 없어서 퍼지기도 더 빨리 퍼지죠. 싸이월드를 한국에서 차스찬 속에 태풍이 됐지만 SNS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미국에서 스마트폰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동하면서도 접근할 수가 있다 보니까 굳이 도토리를 팔지 않아도 저변이 너무 넓어지니까 광고가 붙기 시작하고 미국의 정책 중에 이제 트럼프의 반대 정책인데 왜 미국이 다인종 문화 다국가로 가냐면 영어도 있지만 인도 사람이 와갖고 미국에서 활동해갖고 이거를 구글의 CEO가 지금 인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페이스북을 보고 전파를 13억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고는 우리나라 어찌됐든 대원군 때부터 했고 세국적인 느낌이 지금도 많이 나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다인종 다문화로 못 가고 우리나라도 아직 못 가잖아요. 중국은 안 가도 돼요. 인구가 많아서. 근데 우리는 1억 2천만 일본 우리도 4천만 12,000만 5천만 뿐이 안 되는데 그 인구로 전 세계를 이 IT가 국격을 없앤 시대에서는 4천만 갖고는 아무 돌파구가 안 생긴다는 거죠. 근데 미국이 3억 8천만 정도 되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게 다인종 다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 사람이 와갖고 멕시코 쪽에 좋은 거 있으면 퍼뜨려주고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에는 확정성이 나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제가 신혜드님이 너무 그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 저랑 그 지적인 차이 수준이 너무 높으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없다가 이제 조금 할 말이 생겨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은 그 블록체인 안에서도 제조업이라고 할 만하다라고 하면은 ICO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그리고 지금 싸이월드가 왜 미국에서 실패를 했는지 그런 이제 원인들도 이제 하나하나 이제 분석을 해주고 계시는데 한번 보자고요. 왜 저는 참 답답한 게 왜 지금 ICO라고 하는 이런 넓은 시장이 있는데 왜 이렇게 홈페이지를 되게 허술하게 만들고 그런 접근성이라든가 모든 정보를 좀 이렇게 외국 애들처럼 다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디자인도 깔끔하고 왜 세련되게 못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더 많이 쉽게 말해서 펀드레이징이잖아요. 모금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한국 사람들 머리 좋고 한국 사람들 아이디어 괜찮고, 제가 일단은 저 유튜브다 보니까 이렇게 최근 들어서 뭐 이렇게 광고를 부탁하거나 그런 제안들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이제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 이거는 봐도 안 사요. 쉽게 말해서 되게 제가 얼마 전에 유비코인 같은 거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했는데 그 코인은 제가 어쨌든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게 그 모든 정보와 이게 어떤 플랫폼에서 쓰이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런 정보들이 되게 많이 들어 있었거든요. 네, 이게 가격이 얼마고 그리고 이게 어디에 쓰일 것이고 이게 어디에 상장이 될 거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런 이제 소비자가 어쨌든 소비자는 투자하는 거의 입장에서 어쨌든 이거를 통해서 수익을 거둔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당연히 예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눈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영어로 그리고 한국어로 그리고 중국어로 일본어로, 네, 모든 단어들이 다 이렇게 너무 잘 화이트 페이퍼, 그러니까 백서, 라이트 페이퍼, 뭐 이런 총평, 서머라이즈 같은 것들이 다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한국의 업체들이 본인의 프로젝트가 너무 자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에 비해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퍼블릭하게 이제 드러내는 인포메이션 이렇게 적는 거에 대한 내용이 너무 미미해요. 아이콘이 왜 성공하신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잘 되시면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당연히 성공하실 가능성이 높을 거고요. 그냥 갑자기 요 말씀 네,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도 여기 뭐 ICO 하시는 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ICO 시장 분명히 열려요. 그거는 뭐 세계적인 트렌드니까 다시 한번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한국 시장은 IT가 마지막 우리의 구군이 당긴 프로젝트라고 봐야 된다고 사실은요. 그게 4차 산업혁명이. 그러면 본인들이 정말로 이 사업을 키우고 싶으시다고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좀 쓴소리 한번 하자 그러면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것보다요. 이게 먼저 어떤 프로젝트인지 먼저 설명을 하는데 좀 중점을 두시. 백서도 그렇지만 내가 가서 미더블 가서 들어봐도 이거는 내가 나가서 지금 듣는 걸 그냥 발표를 해도 더 잘할 것 같은. 예? 지금 그냥 내가 한 시간을 앉아서 듣잖아요. 그럼 내가 나가서 얘기하면 그 사람보다 반대로 내가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을 정도의, 그러니까 자금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기관 투자를 받고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성의 문제거든요. 성의거든요. 저도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성의의 문제거든요. 제가 처음 봤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웃는 얼굴로 인사해주고 아니면은 뭐 반갑다고 한 번이라도 한마디 더 해주는 게 그런 미덥 자리에서의 발표인데, 아니면 백서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투자나 성의를 안 보여주고 투자를 하라 그러면 본인 같으면 투자를 하시겠는지 한번 물어보고 그렇죠. 싶어요. 본인 같으면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 블록체인 산업이 앞으로 성장한다고 그러면 좀 여러분 정말로 부탁드리는데 신경 써주시면 저도 한국 코인 나쁘다고 생각 안 하고 저 아직까지도 한국 ICO를 적극적으로 소개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발 그런 코인이 나타나길 진짜 부탁드립니다. 저도.
우리 한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한국의 코인이 좋다라고 널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부족한 영어, 그러니까 뭐지? 링구스틱적으로 되게 부족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홍보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근데 뭔가 이게 단순 비교를 하자면 당장 한국 코인보다 중국 코인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미국의 코인을 먼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가지고, 이게 그 싸이월드의 실패 사례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긴 해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이나마 조금 더 분석을 하셔서, 그냥 쉽게 말해서 남들이 하시는 거에 한 70% 이상만 따라 하셔도 어느 정도 성패가 갈리지 않을까. 네, 그냥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ICO가 절대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이제 돈을 모금하실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먼저 설득을 하셔야죠.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이게 얼마나 괜찮은 프로젝트고, 얼마나 이제 프로미싱,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근거들을 다 제시를 해주셔야, 홈페이지 안에서라도, 네, 그래야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냥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여기 딱 한마디만 더 붙일게요. 한국에서 IC 하시는 분들 우리가 좋게 판단을 해서 분석이 나오면 해외 가서 그냥 차비만 주세요. 저희가 홍보 한번 해드릴게요. 진짜로. 그 정도로 저희도 세계에서 나는 이제 제가 저번에 에스토니아 말씀드렸죠. 에스토니아란 나라가 이제 블록체인 제일 유망한 나라인지 다 알고 계신데,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삼성하고 똑같아요. 에스토니아를 모르면 스카이프 만드는 나라라고 물어본대요. 저는 블록체인이니까 너네 나라 한국을 남들이 모른다면 블록체인으로 대표할 수 있는 코인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차비만 받고 나가서 뭐 2, 3일이라도 가서 컨퍼런스를 하든 미더블 하든 한번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건 정말 이건 모든 유튜버의 바람이, 이거는 어느 유튜버든 돈이 필요한 것도 맞고 저도 돈이 필요한 것도 맞지만, 돈도 좋지만 정말 한국인으로서 한번 소개할 수 있는 코인이 꼭 한번 나오길 부탁드릴게요. 예. 네. 저희는 저희 입장을 명확하게 알거든요. 이 블록체인에 관련된, 그리고 좋은 코인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더 이제 도움이 되고, 네, 가치도 더불어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제 그런 역할이다 보니까. 네. 너무 좋은 얘기 뭐 그건 이제 넘어가고, 어차피 아이쇼 하시는 보긴 보잖아요. 그분들도 광고 때문에. 부탁드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6월 일정 중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선거부터 해서 쭉 일정이 있을 거로 보고, 그래서 7월에 뭐 제가 이제 이 중에 제일 그래도 좀 신뢰성 있게, 시장에 떠드는 소문 말고 러시아에서 7월 1일 발표는 상당히 호의적이다. 이 내용은 정부 그 정책을 낼 수 있는 분 정도의 권한이 있는 분하고 얘기를 한 내용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분은 내가 좀 러시아 사람이면 한번 믿을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 그분 얘기로 봤을 때 러시아 혼자만의 단독 결정으로 호의적인 시각을 낼까?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혹시 연대돼 있는 나라들이 뭐 말 안 해도 아시니까 이거는 괜히 말하면 내 표정이니까, 그런 나라들하고 연대를 하는 입장에서 러시아가 먼저 발표하는 거라면 이건 러시아만의 호재는 아니다. 사실은. 예. 제가 러시아하고 연대돼 있는 나라는 제 눈으로 한번 보시면 아시죠? 다 제가 얘기했던 그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이 만약에 적극적인 예. 그분들이 뭐 그저께도 만나갖고 악수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예. 그분들이 이제 정말 같은 뜻이라면 걔네가 시장을 열게 되면 반대쪽에 있는 시장 참여자들도 급하죠. 상당히 급해지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빠른 발걸음으로 발을 맞춰야 되면, 상당히 6월, 7월 유명한 분석가들이 얘기한 게 신빙성이 있어지는 사태가 온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주목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보는 건 하필 왜 G20 전에 했을까? G20 전에 G20 후에 이런 모든 내용을 보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먼저 선발표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날짜는 먼저 잡혀 있었거든요. 그러면 미룰 수도 있었는데 먼저 선제적으로 얘기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먼저 좀 발표해야 될 이유가 사실상 있었다. 예, 이렇게 보이는 거고.
잠시만요.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6월 그 날짜가 대략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G20도 한번 날짜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G20은 저도 검색을 하고 7월 10며칠이라고 들었고요. 7월 1일 러시아는 맞고요. 예, 그건 러시아 분이 얘기한 거니까 맞을 거예요. 러시아 7월 1일 1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일이겠죠? 예, 네. 우리나라 아마 2일일 거예요. 그냥 7월 초라고. 예, 초라고 하시는 게 제일 편하겠네요. 네. 첫째 그리고, 주 네. 그리고 G20 같은 경우는 7월 중순. 중순. 예. 아, 요게 그러니까 다른 거 뭐 우리나라에서 뭐 그 막 관련자들이 회의하는 거야. 그거에 별로 뭐 이런 의견 제시하는 거고 과세 부분은 좀 중요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보다는 러시아하고 G20하고 왜 러시아가 먼저 발표를 할까? 나 같으면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G20의 발표를 보고 그 기준에 따라가겠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 러시아는 기준을 보지 않고 발표를 하겠다는 거 아니야. 네. 독자 노선을 가겠다는 독자 거예요. 노선. 예. 만약에 G20의 발표가 아니더라도 독자 노선을 간다든가 아니면 G20의 발표를 먼저 알고 있으니까 먼저 좀 움직이겠다. 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독자 노선, 러시아가 독자 노선을 갈 수 있는 걸 또 심도 있게 보면 아, 러시아가 독자 노선은 아니구나. 아, 왜 러시아하고 요 며칠 너무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악수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갖고 아, 그분하고 요번에 또 저희 이란 쪽에서 또 뭐 저희 막 핵협상 파기되니까 또 러시아가 어디 편을 그렇게 들어주더라고. 예, 엉덩이 두들겨주고 그래. 아, 그럼 얘네들이 뭐 이렇게 막 루트가 좀 그러니까 고리가 연결고리가 좀 있어갖고 러시아 쪽에서 발표가 러시아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수도 있겠다. 물론 나쁜 발표를 해도 러시아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수도 있고 예, 예. 좋은 발표를 해도 러시아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시장에 충격은 다 와요. 근데 뭐 좋은 쪽으로 하면은 시너지가 좋은 건데 나쁜 쪽으로 하면 어쩔 수 없이 또 나쁜 건데 예, 예. 그러니까 너무 큰 뭐 좋은 시그널이다 나쁜 시그널이다고 보진 않지만 러시아를 기점으로 러시아하고 연대 있는 나라들의 생각을 좀 7월 초에 내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더 앞으로 분석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거기다가 그냥 뇌피셜로 좋은 얘기를 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G20에서도 발등에 불이 좀 떨어지는 상황인 거죠. 얘네도. 예. 왜냐면 G7에서 러시아를 넣는 거를 미국은 찬성하고 러시아는 반대했는데 예. 러시아가 갑자기 생뚱맞게 이제 먼저 발표를 하는 입장이라 그러면 그것도 문호를 개방한다는 입장으로 발표를 한다 그러면 문호를 개방한다. 예, 그럼 G20 쪽에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먼저 선방을 맞은 거죠. 예. 네. 그러면 조금 더 빠르게 발빠르게 뭐 내년으로 잡은 거를 일정을 조금 더 당겨줄 수도 있고 예, 그런 식으로 좀 발을 맞춰 나가려고 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7월 1일 정도 되면은 월드컵 기간 안에 있는 거라 예, 또 예, 그렇죠. 마침 그리고 월드컵은 러시아에서. 예, 그래갖고 딱 기간상으로 러시아 쪽에서 지금 숙박을 암호화폐 쪽으로 많이 전환을 호텔을 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땐 상당히 나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나쁠 수는 있지만 정황상으로 봤을 때 러시아에서 나쁜 발표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기간 안에 들어가 있다. 네.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그냥 혼자 내피셜 한번 물어보면은 러시아와 관련된 코인들이 저 사이에 좀 강세가 있을 수도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거는 물론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규제가 있던 상태에서 나온 거하고 안 나온 거하고는 얘네가 어디서부터 칼을 댈지를 몰라갖고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리기 되게 힘들어요. 예. 그런다고 웨이브가 정말로 시총 3, 4위에 있다 그러면 러시아도 키워줘야 되는 코인의 명목이 되는 건데 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오나 뭐 온톨로지나 아직 아니지만 퀀텀이라는 중국이 시장을 만약에 열어갖고 중국 코인 나오면 퀀텀 어떻게 해요, 네오 어떻게 해요 하는데 그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 반대로 보셔야죠. 그럼 그때까지 큰 코인을 중국이 다시 키우기 힘들다고 보면 그거를 오히려 중국 정부 안에서 좋은 프로젝트를 키워나갈 확률이 더 높은 거죠. 끌어내릴 필요는 없는 거죠. 지네가 올라간 거를. 네.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내용 어떻게 해요, 퀀텀 어떻게 해요. 이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만약에 정책 위반자 아니면 국가 수장으로 봤을 때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미 세계 시총 3위에 가 있는 그룹을 끌어내리고 야 알리바바 네가 가라. 그거는 있는 데다가 네가 좀 끌어줘서 같이 올라가라 이거지. 너네 내려고 얘네 올라가라. 이거는 좀 웃긴. 그건 자폭인 거예요. 반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뭐 역지사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오히려 좀 같이 좀 발을 맞춰서 키워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 근데 웨이브나 이제 러시아 코인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는 또 시총이 너무 처지는 감이 있다. 아. 예, 그런 거에서는 조금 다른 의견이죠. 예, 심심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암울한 것도 사실이고 가격 보기가 짜증나기도 하지만 그냥 저는 요새는 코인 얘기보다는 대외 뉴스만 계속 지속적으로 물론 카페 글은 계속 봐요. 다 이제 저도 글을 안 쓰고 답글만 나는데 글을 안 쓰는 이유는 저는 어차피 좋아진다는 입장으로 시장을 보다 보니까 제가 지금 좋아진다고 하면 또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냥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하는 뉴스 흐름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조금 차후 좀 오르면 제 말이 맞았죠 이게 아니라 이제는 그러면 어떤 코인을 우리가 가야지 않을까. 네. 예,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는 기간 뭐 어떻게 보면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간이라서 뭐 그런 건 또 그냥 억지로 껴 맞추면 또 그냥 좋다고 보는 거죠. 네, 네. 네, 그냥 이제 요약을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6월 일정이 코인 시장에 있어서 왜 중요한가? 일단은 그리고 7월에 있어서 기대해 볼 만한 저기 주요 일정은 러시아 일단 월드컵이 들어가고 나서 한 7월 첫째 주 중에 러시아에서 어떤 발표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리고 G20 7월 중순까지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4, 5주 후겠네요. 네, 그렇죠. 네, 4, 5주 정도 후에 예, 맞습니다. 네, 네, 일어날 이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미리 예측을 해보는 거죠. 네, 네, 네. 맞을 수는 없어요. 예, 지금은 그냥 순수하게 예측을 해보는 거니까 그나마 조금 네, 네, 네. 실현 가능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내용들을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근 들어 되게 이메일을 많이 주신 게 있어서 트럼프 얘기를 잠깐만 해드리게. 트럼프가 어떤 방향성으로 할 거 저도 같은 거예요. 저는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을 해본 걸 못 봤어요. 예, 그러니까 암호화폐보다는 이제 트럼프를 보면 저도 속았지만 어제 뭐 진짜 뭐 대형 호재를 주실 것처럼 뭐 대승적 합의 뭐 종전 협정 뭐 이런 게 안 나왔는데 러시아가 지금 보시면은 러시아가 아니라 트럼프가 이란 핵 협상을 파기하면서 제일 욕을 많이 한 나라가 두 나라예요. 유럽하고 러시아거든요. 예. 그럼 보세요. 트럼프는 핵 협상을 파기하면서 유럽에 한번 펀치를 날린 건 유럽은 뒤통수 맞은 거죠. 유럽은 왜 그게 중요하냐면 이란 핵 협상이 결렬이 돼서 이란 석유가 시장에 못 나오면 석유값이 올라가요. 네.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유럽 국가들은 작살이 나죠. 예. 그래갖고 자 요거 재밌는 거를 좀 아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럽은 반대한 건 맞는데 러시아는 막 반대를 해요. 왜? 이란이 자기네 저거거든요. 이제 동맹 국가거든. 예,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벙커라고 말씀을 드리면 왜 그러냐면 러시아가 트럼프 대선 개입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트럼프는 분명히 했어요. 그게 스캔들이 나기 때문에 그걸 덮으려고 북미 협상을 진행한 거거든요. 왜? 중간 선거 전에 러시아 스캔들 개입이 계속 커져버리면 중간 선거에 트럼프가 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미 협상을 별 시시껄렁한 걸 갖고도 이끌어 나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그래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믿었는데 역시나 최악의 수가 나왔구나 했는데 그걸로 비트코인 가격 따라겠지만 아무튼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그러면서 트럼프 욕을 하죠. 근데 봐봐요. 제가 벙커라고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결국엔 트럼프는 G7에 가서 한 얘기가 러시아하고 우리 싸우는 척하면서 러시아 좀 G8에서 다시 넣어줘라. G7에서 탈퇴된 A에서 탈퇴된 이유가 뭐냐면요. 우크라이나를 공습해갖고 가스가 그때 탈퇴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유럽에서 장난 아니야. 너네 안 된다. 그래서 유럽하고 또 한바탕 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미국이 앵글로삭슨 영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국은 석유가 나옵니다. 네. 그 유럽 연합하고 탈퇴한 이유가 다 있어요. 세부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영국 뭐 요새 메르켈하고 영국 캐머런하고 사이 안 좋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안 좋죠. 하지만 석유값이 오르고 어쩌는 걸로 해서 다 둘 수는 없어요. 근데 서로가 관계가 있다. 네. 근데 트럼프가 잘 보세요. 요번에 G7 협상에서 러시아를 밀어주고 러시아랑 싸우는 것처럼 했지만 러시아를 밀어주고 그다음에
중국도 지금 북미 협상에 대해서 되게 좋은 표현을 해요. 어제 무슨 표현을 했냐면 러시아하고 시진핑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북한하고 미국은 우리의 로드맵대로 가고 있다. 걔네들은 북미 회담하는 거를 제일 싫어하는 나라들인데, 예. 그럼 트럼프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죠. 왜 그러냐면, 예. 잘 이걸로 보면 돼요. 트럼프는 결국에는 지 에잇에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는 짬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얘기 해줬고, 그럼 중국은 지금 보복 관세가 물려있는데 저런 얘기를 왜 했을까? 말도 안 되는 건데 지금 시기 안 좋은데 간단하죠. 자, 이벤트 북한 미국 한 번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선거 있는데 자꾸 유럽하고 껄끄러울 필요 없고 중국하고 껄끄러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역 보복 러프하게 이제 요번에는 이제 요번 이벤트는 무역 보복에 대해서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잘 회담 잘 성사시킨 것처럼 대외적으로 중간 선거전을 보여주고. 그래서 중국은 이런 관세 보복에 대해서 조금 좋은 얘기가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해서 또 트럼프 편을 들어주면 우리의 로드맵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또 좋은 얘기 해준 거고. 예. 푸틴은 또 G8에 편입되는 거를 또 트럼프가 신경 써줬으니까 또 원래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반대 안 하고 잘한 거고. 트럼프는 그럼 뭘로 딜을 했을까? 회담이 잘 끝나는 데까지가. 왜냐면 대외적인 요소들 뭐 중국이 반대해서 김정은이 안 나온다든가 러시아가 반대해서 김정은이 또 할 수 있는 거를 원천에 차단한 게 뭐였냐? 무역 관세 보복에 대한 카드를 치고 있다가 이것만 잘 끝나면 완화해 줄 테니까 도와라. 그리고 러시아는 이미 떡을 줬죠. 왜? 석유값 올려줬고 그다음에 지혜 자꾸 밀어주고 있으니까 너네 러시아는 할 말 없었고. 그래서 시진핑하고 러시아는 좋은 얘기를 했고. 그래서 트럼프는 무사히 북미 회담을 했고 북미 회담을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조율을 했겠죠. 세게 안 할게. 그냥 별 얘기 안 하고 포괄적 얘기만 하려니까 너네가 공동적인 어떤 암묵적 합의가 그쵸. 있어요. 그냥 너네는 그냥 뒤에서 갑자기 핵 포기를 해라 아니면 며칠 안에 해외로 핵 반출해라 이런 얘기는 안 할 테니까 요 회담에 대해서 너네가 끼어들지 마라. 대신 무역 보복에 대한 딜을 해줘. 그리고 이제 유럽 문제가 남잖아요. 우방국 유럽. 유럽도 마찬가지로 유럽하고도 껄끄러면 안 되니까 이번에 나가서 중국과 러시아 떡 줬으니까 유럽하고 그쪽도 보복 관세 좀 유예할 테니까 이렇게 좋게 넘어가자. 이제 이런 이벤트가 남은 거죠. 트럼프로서는. 그리고 이제 중간 선거 돌입을 하고. 근데 중간 선거 돌입한 다음부터는 그다음부터는 정말로 전쟁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거는 미국의 중간 선거가 11월. 중간 선거.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미국, 러시아, 유럽 연합들이 다 사이가 안 좋은 게 좋아요. 사실은. 왜? 그래야 진정한 이제 전의 전쟁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나중에 한 번 더 출연해서 얘기할 건데 지금 이런 상황이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믿을 수 있는 건 규제하고 이런 논의들 이런 일정만 중요해졌지. 원래 일정 말고 대외적인 변수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나라 북미 회담은 좋아지지만 유럽하고 이쪽하고는 계속 좀 트러블이 나는 쪽으로 가기를 바랬는데 그러진 않을 것 같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가 지금 중간 선거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중간 선거 승리한 다음에 그걸 힘을 받아서 인정 그때는 세게 나가죠. 근데 지금은 중간 선거 결과 때문에 얘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트럼프도 널뛰기 하는 거예요. 미친년. 이거를 무당 널뛰기 한다 그러죠. 그런 문제. 그렇다라고 하면은 세계가 조금 정세가 불안정할 때 비트코인은 주로 오르지 않았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불안정한 상황으로 몰고 가면 왜 그러냐면 이란이나 이런 애들이 암호화폐를 이미 만든다고 했는데 국제적인 도입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미국하고 완전히 트러블이 나야지만 얘네가 국제적인 도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을 키우는데 지금은 트럼프가 갑자기 회유 정책을 하고 물론 북미하고 먼저 회유를 했지만 이거는 북미 회담부터 해갖고 차례로 회유 정책으로 가야 돼요. 11월까지는 걔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정치 경제라고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경제하고 정치를 무조건 엮어서 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얘가 11월까지는 온순한 양의 모습으로 가다가 11월 이후부터는 터진다는 거죠. 사실은 11월 이후부터는 어떠냐? 정말로 트럼프의 본색 그런 게 나올 거예요. 아마 싸우는 쪽으로 가면서 국제 정세가 빠르게 또 달러 금리가 또 그때 되면 또 올라 있고 그러면 지금도 오른다고 계속 얘기하죠. 그때 되면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더 오르거든요. 11월이면 두 번 정도 더 오르면
요번에 금리 인상을 원래 3번으로 봤는데 4번으로 보잖아요. 이게 어차피 신흥국 위기는 무조건 갖고 와요. 예, 우리나라는 북미 회담으로 리스크 줄이면 우리는 요번에 피해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용돌이로 빨리 빨려 들어가는 게 오히려 우리는 죄송하지만 경제에는 죄송하지만 빨리 그분들도 암호화폐를 사갖고 좀 미래를 좀 대비를 해라. 그러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먼저 대비했는데 물렸다. 우리도 그만큼의 고통의 시간이 있으니까 보상은 있어야겠죠. 그래서 트럼프 형이 앞으로 향후 어떻게 좀 할까를 좀 그래서 제가 요새 트럼프 형을 좀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해외 뉴스도 보고 있는 이 형이 어떻게 갈래나. 예. 참 여기서 또 이 신혜두네님의 헛슬 그러니까 굉장히 이 수고를 이 가격이 어떻게 지금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정말 노력이 정말 이렇게 담겨진 정말 노력의 그 말씀이라고 저는 정말 생각이 됩니다. 별걸 다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사우디 원유 가격 업글 1시간 내내 보고 있어요 그냥 뭐 넉넉고 진짜 요새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 모든 이런 그런 마켓들을 이제 연결해가면서 과연 이게 비트코인의 시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계속해서 고민을 하시는 것 다음 같아요. 주에 옥수수 얘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옥수수 존버해도 되나요? 뭐 이런 걸로. 네, 여러분 충분히 기대해도 좋을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참 재밌네요. 재미는 있는데 참 이렇게 얘가 일단 차트만 보면 요거는 지금 그쵸. 매도량이었죠. 이제 이 차트 보니까 갑자기 또 깝깝해지려고 하니까 자 저희가 그러면 일단은 내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비트코인 캐시 미트업이 있는데 혹시 참여하실 예정인가요? 웬만하면 저도 참석하려고 그러는데 내일 제가 약속을 하나 해놓은 게 있는데 좀 미룰 수가 있으면 좋은데 그거는 저 멀리서 오셔서 의향을 한번 물어보고 그게 미뤄진다 그러면 참여 아니면 빨리 땡겨진다 그러면 참여라든가 시간 조절 한번 해보려고 최대한 참여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네, 내일 7시부터 9시까지 제가 광고 아니에요. 그냥 전 로저버라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니까. 못 가지 않나요? 광고를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참 신기한 게 미덥이라고 하는 그 미국 이제 정말 그 미덥 사이트에 올려진 거라 가지고 굉장히 공공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온오프 믹스처럼 만약에 참가비를 받는다라고 하면 참 그 내용이 있었겠는데 저는 지금까지는 무료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해외는 참 무료도 많은 것 같아요. 미덥이.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소정을 받는데 이런 문화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내가 하는 코인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비트코인 캐시를 한다라고 하면 저도 충분히 그런 의향을 하면서 이렇게 이 말씀으로 홍보를 하면서 이제 더 많은 유입을 이끌어내는 그런 게 있으면 좋으니까. 로저버 만나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요. 딴 개발자보다 로저버가 훨씬 더 파워가 있기 때문에 저도 웬만하면 좀 참석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세에 대한 내용들 질문이 당연히 올 것이니까요. 그리고 로저버는 솔직히 순순히 대답을 안 해주겠죠. 그런 질문을 받으면 이제 그걸 삥 이렇게 돌려서 여러분이 비트코인 캐시를 사면은 이득이다라고 하는 어쨌든 그런 대답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또 새로운 로저버가 얘도 국적을 바꾼 걸로 내가 알고 있어서 별로 안 좋아요. 세금 안 내려고 바꿨어요. 제가 알기로는. 세금 안 내려고. K먼제동가? K먼제동가로 갔어요. 그렇죠. 네, 아무튼 조금 화제의 인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저는 조금 궁금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또 오시는 분들 한번 또 말씀 나눠서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료라니까 시간 되시는 분은 오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공지 내용을 미리 적지는 않아서 뭐 이렇게 질문들이 오늘은 없어요. 질문 오늘 받으면 힘들어서요.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저도 요번 6월 7월 정말 이 장에 어떻게 보면 뭐라 그래야 돼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한 거기 때문에 물론 내가 준비할 건 없죠. 근데 모든 자료를 여기에다 맞춰놨어요. 그래서 포스팅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일정이 끝나야만 포스팅이 나갈 수가 있어서 그래서 오늘 방송을 내가 일찍 오후에는 스케줄이 또 있어요. 이거 끝나고 요 방송 끝나고 그래서 일찍 한 이유가 뭐냐면 세시봉님하고의 약속도 있지만 사실은 이틀치 포스팅 못한 거에 보충 수업이라는 개념으로 말로 설명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뭐 CKT 팀 이제 그 카페에서 주로 포스팅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내용을 지금 저희 이제 비트 콘서트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갖고 저도 포스팅 대신에 오늘은 요 콘서트 내용으로 좀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 여러분 또 저희가 한 2시간 동안 이런저런 말씀을 나눴고 이제 곧 업로드를 할 예정인데 재밌게 보셨는지요? 네, 저희 계속해서 이제 암호화폐와 관련된 여러 이제 궁금하신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 계속해서 만나서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다다음 주부터는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이 있어서 상승 추세 전환하면 이제 코인 소개해야죠. 그렇죠. 코인 방송이 무슨 코인 얘기 안 하고 맨날 역사 얘기만 하고 있고 이거 보면 누가 딴 사람이 보면 제가요 무슨 얘기가 오냐면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코인 하지 말고 학원 하자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 학원 뭐 원장님 같은 분들이 미팅 약속을 하시고 계신다 지금. 네. 그런 게 또 수익성을 또 그분들은 고려를 안 하실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면 대단하죠. 신혜두네님의 뭐 강의야 지금 정평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 코인 진짜로 망하면 도망가야죠. 저도. 먹고 살 농담입니다. 그럴 끝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재미라고 말씀드리기 너무 위험한 발언이었는데. 그럼 죄송합니다. 이건 실언이었고요. 예. 강사 준비하는 거 아니고요. 예. 네. 비트코인 공부만 하겠습니다. 아이고 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계속해서 저희는 함께 하고 이게 재밌기 때문에 저희는 떠날 리가 없어요. 그렇죠. 재미는 이거 아셔야 돼요. 비트코인 시장이 열리면 물론 열린다고 보지만 이게 왜 주식보다 파급력이 높냐면 게임 세대에 강한 친구들이 이 암호화폐 사이트 만드시는 분이 얼마나 무섭냐면 지금 세대들이 게임하듯이 만들어 버려요. 예, 그래갖고 접근성이 너무 편하기 때문에 시장만 열리면 이거는 애들이 게임처럼 접근해서 물론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애들아, 형광이 유료지만 꼭 돈 내고 듣고서 배워서 해야 돼. 네, 한번 광고 한번 했습니다. 네,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저희 이제 방송이라던가 아니면 신혜두님 또 채널에서 또 도움되는 말씀들 많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진지한 얘기도 한마디 해야지. 여러분 정말 많이 힘든 시간이고, 그리고 너무 죄송한 게 많아요. 저는 사실 물론 뭐 자랑하고 싶었던 시절도 있지만 그게 참 사람은 그런 날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정말 한 번 더 겸손하려고 하고 한 번 더 생각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힘들고 좀 못마땅한 부분 있으시겠죠. 그래도 조금 뭐라 그래야 돼. 길게 본다고 하면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원하는 잠실에서의 정모 잠실에서 뭐 꼭 벤츠가 아니라 지하철을 타고 오더라도 그 정모 그 꿈은 우리 모두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든 시간이지만 잘 버텨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는 말씀이세요. 저도 뭐 이렇게 신혜두님만큼 긴 세월을 또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관한 그런 정도의 이제 경험은 없지만 그래도 저는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방송을 계속 하는 거고요. 그냥 재밌게 방송할 거예요. 이게 뭐 정말 누구 말 맞다나 이제 5,000달러가 된다, 뭐 3,000달러가 된다, 정말 그런 거지 같은 상황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세력의 장난질이라는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네, 기관들이 벌써 이거를 많이 떠들어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분명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냥 즐겁게 기다리세요. 어차피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2만 달러, 5만 달러 될 때까지 안 팔 거잖아요. 그게 팩트인데 뭘 걱정해. 맞아요. 그건 팩트인데 이제 아무튼 가자 좀 제발 좀 가자. 아무튼 네, 솔직히 마음적으로는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이제 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 저희 추천과 구독 많이 이렇게 눌러주시고 또 그러면은 다음 영상을 통해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